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주식 투자 사기, 투자금 편취, 투자금 반환 소송, 사기죄 고소 대응과 같은 키워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는 내가 투자해서 벌어줄게, 내가 대신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 라는 말을 믿었다가 돈을 잃었다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인 투자 사기, 주식 투자 사기, 투자 대행 사기와 같은 유형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투자처럼 보이다가 결국 투자금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 관계입니다.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인, 직장 동료,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또는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맡겼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먼저 형성되기 때문에 계약서나 투자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초기 성공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하게 한 뒤 실제로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거나 투자 계좌 화면을 보여주며 이렇게 수익이 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의 신뢰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더 큰 금액을 맡기도록 만드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특징은 투자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투자 대상 종목, 투자 방식, 투자 계좌, 수익 분배 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내가 알아서 투자한다, 고수라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는 말만 믿고 돈을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투자 손실 설명이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잠시 손실이 났다, 곧 회복된다, 지금 빼면 손해다 라는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투자금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더 큰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더 보내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단순한 투자 실패와 달리 처음부터 투자 의사가 없거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선 투자금 송금 내역, 대화 기록, 투자 설명 자료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사기죄 고소와 함께 투자금 반환을 위한 민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투자해서 벌어줄게 라는 말은 매우 쉽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